논술로 만나는 우리 역사 사권. 부여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왜 산 사람을 함께 묻었을까? 여는 이야기. 고조선이 약해져서 중앙의 통치력을 잃게 되자 그 땅에는 여러 나라가 일어났습니다. 고조선의 각 지역에서 힘이 있는 연맹체들이 각기 독립된 나라를 세운 것이죠. 이 시기에 여러 나라가 들어섰습니다. 만주를 비롯한 북쪽에는 부여와 고구려가 있었고, 한반도에는 동옥저, 동해, 최씨낭랑, 대방, 한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 나라 중 맨 먼저 강력하게 등장한 나라가 부여였습니다. 부여는 고조선을 세울 때 함께했던 곰족과 호랑이족이 세운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옛 고조선 땅에 들어선 여러 나라를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북방을 지키며 한 나라와 대결합니다. 그렇다면 북방의 최강자, 부여는 어떤 나라일까요? 부여는 왜 동쪽으로 이사를 갔을까? 어딜 갔다 이제 오는 게냐? 마가의 호통소리에 아들 모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등 뒤에 감추고 있던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모루의 작은 손에는 상처 입은 아기 새 한 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새 때문에 일이 늦었느냐? 예, 뻐꾸기가 이 아기 새의 둥지를 차지하고 아기 새를 둥지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쯧쯧, 둥지 빼앗긴 새가 마치 우리 부여 같구나. 네? 무슨 말씀이신지... 조만간 우리 부여는 동쪽으로 이사를 갈 것이다. 아니, 왜요? 우리 부여의 재상인 아람불림 꿈에 천재께서 나타나 이 부여 땅에 나의 자손이 나라를 세울 것이니 너희 부여는 동쪽으로 가라 고 하셨다는구나. 세상에, 아람불림의 꿈 때문에 나라를 옮긴단 말인가요? 사실은 해모수께서 우리 부여 지역을 직접 다스리겠다고 하셨기 때문이야. 그분은 단군의 자손이니까. 단군의 자손이 왜 부여를 다스린다는 거죠? 원래 부여는 고조선의 거수국이었거든. 그러니 단군의 자손인 해모수께서 예전에 고조선이 그랬던 것처럼 부여를 다스리시려는 것이지. 하지만 우리 부여에는 헤브르 왕이 계시잖아요. 이곳은 이제 해모수께서 잘 다스릴 테니 헤브르 왕과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서 새 나라를 세우면 된단다. 이렇게 해서 부여의 헤브르 왕과 백성들은 동쪽으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길이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도 말도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쪽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 계집애가 언제부터 우리 수레에 타고 있었던 게냐? 한 남자가 수레 옆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한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까짓, 수레 좀 몰래 탄 것이 무슨 큰 죄입니까? 소녀는 지지 않고 남자에게 대들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반짝거리는 검은 눈, 야무지게 담은 조그만 입, 되는 대로 자란 앞머리가 인상적인 소녀였습니다. 아니, 이 도둑고양이 같은 것이! 남자는 화를 참지 못하겠는지 소녀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만두세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향한 곳에는 모루가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꼬마는 누구지? 비단 옷을 입은 걸 보니 귀한 집 아들인 것 같아. 모루는
천천히 남자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어린 여자아이가 아닙니까? 먼 길을 가느라 지쳐서 몰래 수레에 올라탄 모양인데 조금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모루의 말에 남자는 곤란한 표정을 짓더니 다시 소녀를 향해 말했습니다. 부모는 어디 가고 너 혼자 이 먼 길을 가느냐? 나도 모르는 내 부모는 왜 찾으세요? 부모가 있으면 이러고 다니겠어요? 소녀는 성난 고양이처럼 앙탈을 부렸습니다. 사람들은 소녀의 사연을 듣고는 모두 소녀의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가 좀 봐줍시다. 어린 것이 딱하구먼. 남자는 입을 삐죽거리며 앞서가는 사람들과 함께 길을 떠나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소녀는 모루를 쳐다보았습니다. 저기, 고마워요. 고맙다는 인사를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런데 너는 정말 혼자니? 모루의 말에 소녀는 옷에 묻은 먼지를 털며 말했습니다. 전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삼촌과 같이 살았는데 이번에 동쪽으로 이사를 가면서 나를 버리고 갔어요. 뭐라고? 모루는 그런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소녀가 안쓰러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련님! 모루 도련님! 몸종이 모루를 찾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모루는 소녀를 두고 차마 발걸음을 뗄 수 없었습니다. 나를 따라와. 저기 가는 마차들이 다 우리 건데 마지막 마차에는 짐이 조금만 실려 있거든. 거기 타면 돼. 늦겠다. 어서 서두르자. 모루가 앞서 달려가자 소녀도 뒤따라 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려가던 모루가 뒤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참, 난 모루라고 해. 넌? 마누아예요. 마누아. 부여는 어떻게 다스려졌을까? 나라를 동쪽으로 옮긴 후 헤브루 왕은 나라 이름을 동부여라고 지었어요. 그때가 기원전 59년이죠. 백성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새로운 부여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헤브루 왕의 연설이 끝나자 부여의 백성들은 일제히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때 마가는 모루 바로 옆에 서 있는 마누아를 발견하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얘는 누구냐? 모루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듯이 눈을 질끈 감고 아버지에게 마누아의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애를 우리 집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마가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어차피 노비가 필요하잖아요. 모루는 마누아에게 눈을 찡긋해 보이며 마가를 설득했습니다. 그때 재상 아람불이 소리쳤습니다. 마가, 오가, 저가, 구가는 당장 모여주시오. 통치 지역을 어떻게 나눌지 회의를 할 것이오. 마가는 지금부터 회의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모루, 너. 이 얘기는 다시 하도록 하자. 마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회의 장소로 향하였습니다. 병든 토끼, 다리 부러진 고양이, 지난번 아기 새에 이어 이제는 계집아이까지. 에휴, 내가 저 녀석을 두고 눈이나 감을 수 있을지. 하지만 그날 이후 마가는 더 이상 마누아의 일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통치 지역이 나뉜 후 마가로서 처리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부여는 크게 5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가운데는 왕이 직접 통치하고 나머지 4곳을 각각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는 대가들이 나누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부여는 가축 기르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관리의 이름에 말을 뜻하는 마, 소를 뜻하는 우, 돼지를 뜻하는 저, 개를 뜻하는 구를 붙인 것입니다. 이들이 다스리는 4개의 구역을 합쳐 사출도라고 불렀죠. 모루의 아버지는 그중 마가였습니다. 마가의 통치 지역 안에는 수천 개의 가정이 있었고 이들을 모두 보살펴야 했으므로 마가는 늘 바빴습니다. 가만히 있자. 집은 다 지어졌고. 참, 마을 공동 우물은 어떻게 되었지? 여봐라, 창고는?